자, 그럼 지금부터 현미요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 몇 가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현미요소는 어디에 좋은가요? 나는 이러이러한 질병이 있는데 효소를 마시면 효과가 있을까요? 자, 두 번째로 이 현미요소는 하루에 얼마큼, 언제,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자, 세 번째로 현미요소를 마시면 명현 반응 같은 게 있나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명수식 섭생에서 현미밥, 콩밥, 생채소, 견과류, 과도한 섬유질, 자, 이런 음식을 먹지 말라는데 왜 그런가요?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현미요소는 어디에 좋은가요? 설명입니다. 자, 이 현미요소는 약이 아니고 단순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특정 질병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자, 보통 약은 특정한 질병에만 효과를 보이죠. 그렇지만 이 현미요소는 음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질병에 효과를 보입니다. 자, 효과를 보이는 이유는 자, 첫째, 많은 영양을 얻을 수가 있고 또 피를 깨끗이 하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몸은 세포로 돼 있고 그 세포 하나하나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깨끗한 피를 보내면은 그 세포는 제 기능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왜 현미요소는 가장 많은 영양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발효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현미는 영양이 많지만 단순하게 밥으로 먹으면은 아무리 오래 씹어도 그 영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발효를 시키면 이 발효란 미생물이 증식하면서 효소를 분비해서 첫째로 그 음식 속 독성을 제거하고 두 번째로 영양을 쪼개서 흡수율을 월등히 올려주고 또 그 증식한 미생물은 원물에 없던, 즉 현미에 없던 새로 생기는 영양들입니다. 그래서 현미요소를 먹게 되면은 어떤 음식보다 많은 영양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미요소를 드시고 가장 흔하게 느끼는 게 바로 피부가 매끄러워지고 살이 찌고 그리고 모발이 굵어지고 머리털이 안 빠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영양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피가 깨끗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현미요소는 발효 음식이라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효소는 피를 깨끗이 해줍니다. 농약 중독, 연탄 중독에 동치미 국물을 먹인 이유는 이 발효 음식 속 효소가 그 독소를 제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피가 깨끗해지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변을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대장에서 발효가 잘 일어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대장에서 발효가 잘 일어나게 만들려면은 대장에서 부패가 일어나는 현미밥, 콩밥, 생채소, 견과류, 생식, 그리고 과도한 섬유질, 제가 명수식 섭생해서 드시지 말라는 것들이죠. 이런 음식을 삼가면서 현미요소를 드시면은 대장에서 발효가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피가 깨끗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미요소를 드시면 영양도 없고 피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온갖 질병에 효과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2020년부터 이 현미요소를 전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전해드린 이야기 중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이는 부분이 바로 소화기 계통입니다. 우리 소화기란 무엇인가요? 바로 음식물의 영양을 분해해서 받아들이고 노폐물을
잘 배출하는 것입니다. 유나, 소장, 대장이 건강해야, 소화기가 건강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병으로부터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미효소는 소화기를 회복시키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위장장애, 변비, 설사가 가장 흔하죠. 자, 이 현미효소를 드시고 40년 된 변비가 나았다. 그리고 평생 설사병이 나았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위장장애로 약을 달고 사는 분들이 다 좋아졌다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리고 대장이 헐어서 혈변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크론병, 다양한 질병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좋아졌다는 분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은 온 세포로 돼 있죠. 장, 벽, 위 다 세포로 돼 있죠. 그 세포에게 충분한 영양과 깨끗한 피를 공급하면은 그 세포는 제 기능을 다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화기 계통이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피부병이나 여드름, 그리고 아토피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장벽을 튼튼하게 하면은 피 속으로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안 될 그런 독소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장내 환경이 나빠서 장벽이 다 허술해서 그 장벽을 통해서 들어오면 안 되는 그런 독성 물질, 또 분해되지 않은 그런 영양소들이 피 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러면은 그런 자가 면역 질환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장을 튼튼하게 해야 만병의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자, 장을 튼튼하게 만든다는 말은 다른 말로 똥을 좋게 만든다는 소리죠. 똥을 좋게 만든다는 소리는 바로 대장에서 발효가 잘 일어나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현미효소와 명수직 섭생이 바로 이 변을 좋게 만드는 첩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동안 전해드린 그런 효능은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요. 자, 그리고 이 항암 환자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항암이 길어질수록 이 소화기가 망가집니다. 자,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그러면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마릅니다. 그리고 이 독한 항암제나 약을 쓰게 되면은 장내 환경이 무뎌져서 변비나 설사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 장내 유익균을 통해서 얻는 영양이 적어지게 되면 바로 또 사람이 체중이 빠지면서 말라갑니다. 몸도 피곤하고. 자, 이 현묘소는 소화 기능을 살리고 장내 환경을 살리기 때문에 항암 환자들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췌장암 말기, 간암 말기로 병원에서 포기했던 분도 이 현미효소는 소화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효소만 하루에 2리터 이상 드시면서 정상 생활을 하는 그런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대장암 말기에 가까운 환자였는데 너무 늦어서 재발이 될 것이라 이렇게 의사 선생이 말을 했는데, 자, 이 현묘소는 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단맛이 많습니다. 이 암 환자들은 당질은 암의 먹이다 해서 되도록이면은 이 단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미효소를 꺼려 하시는 분도 많은데, 한 대장암 말기 환자는 이 현미효소를
하루에 2리터씩 정말 마음껏 마셨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마셨는데, 자, 병원에 가서 한 달마다 검사를 받았는데, 갈 때마다 그 모든 종양 수치가 절반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임파절에 결절까지 있었는데 다 사라지고, 지금 그렇게 완치가 된 지가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재발 없이. 자, 아무튼 이 아무것도 못 드시는, 말라가는, 또는 설사, 변비, 소화가 안 되는 암 환자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암 환자들이 혈당이 무섭다고, 그리고 또 건강식이라고 고기는 안 드시고 당질이 적다고 해서 생채소, 현미밥, 콩밥, 생채소, 견과류, 야채 위주로, 즉 섬유질 위주로 음식을 드시면은 정말이지 영양실조에 걸리고, 이 피가 오염되어서, 피가 왜 오염이 되나요? 대장에서 그 음식들이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자, 매우 피곤한 몸이 되어갑니다. 자, 정말이지 하루라도 빨리 그 음식들과 결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음식들을 먹었다면은 지금 컨디션이 좋고 피곤함이 없어야 되는데, 매우 피곤함을 느끼고 방구를 하루 종일 끼고 변에서 악취가 나고 물은변을 보는 것은 정말 죽을 짓을 하는 것입니다. 자, 몸이 피곤하니까 내가 암 환자라서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드시지 말라는 음식들을 먹고 대장에서 그 음식이 부패했기 때문에 피곤한 것입니다. 자, 암에 걸리면은 뭐라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드시죠. 그런 음식들을. 자, 아무튼 꼭 명수식 섭생을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전해드린 효과 중에, 자, 심했던 냉이 없어졌다, 치질이 좋아졌다, 어떤 분은 뭐 사마귀, 쥐젖이 없어졌다, 입냄새가 없어졌다, 남편 몸에서 나는 그 노인 냄새가 없어졌다, 그리고 이 생리혈이 깨끗해졌다, 또는 많아졌다, 갱년기를 지나면서 그 질속이 건조했는데 질속이 촉촉해지고 여성 호르몬이 많아진 듯이 가슴이 커지고 죽어가던 이 성욕이 살아났다. 남성들은 발기력이 좋아졌다. 또 밤에 소변을 자주 보러 일어났는데 횟수가 줄었다. 불면증이 심했는데 잠을 아주 잘 자게 되었다. 모발이 튼튼해지고 머리털이 덜 빠진다. 또 어떤 분은 머리가 좀 검어졌다. 피부가 너무 좋아져서 남들이 보톡스 맞았냐 이렇게 물어본다. 어린아이들한테 먹였더니 육이 좋아졌다. 저혈압이나 고혈압이 좋아졌다. 자, 그런데 이 혈당 부분에서는 어떤 분은 좀 혈당이 더 올랐다. 또 어떤 분은 혈당이 변함이 없다. 그리고 어떤 분은 혈당이 좀 떨어졌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요.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혈당이 걱정되시면은 쌀량을 300g을 줄여서 달지 않게 해서 조금씩이라도 드시는 게, 자,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 개인차에 따라서 효능을 보는 정도 또는 속도, 자, 이런 게 천차만별인데요. 일단은 명수식 섭생을 얼마큼 철저히 지켜서 변을 얼마큼 빨리 좋아지게 만드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자, 변을 좋아지게 만들면 절대 꽝은 없습니다. 뭐라도 좋아진다는 것이죠. 자, 어떤 분은 이 소화가 안 돼서 효소를 먹었는데 몇 년 동안 달고 살았던 아토피가 나았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몸은 유기체라 이 온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다양한 증상이 좋아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현미효소는 어디에 좋은가를 마치고, 두 번째는 현미효소는 하루에 얼마큼, 언제,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자, 이 현미효소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하루에 얼마큼 정량을 먹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소화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루에 2리터를 먹고도 거뜬하죠. 자, 그런데 어떤 분은 하루에 한 컵만 먹어도, 또는 소주잔을 한 컵만 먹어도 위가 불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일단 양을 좀 적게 해서 드셔야 되겠죠. 자, 많이 못 드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위가 극히 약하신 분들입니다. 자, 위가 약하신 분들은 짜고 맵고 특히 신 음식을 못 먹죠. 자, 보통 사람이라면은 그냥 하루에 종이컵으로 한 컵에서 4컵 정도 드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자, 매일 딱 정해놓고 정량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물론 치병 초기에는 이 규칙적으로 좀 적당히 드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좋아지면은 내가 하루에 한 컵을 마실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뭐 서너 컵을 먹을 수도 있고, 자, 그때그때 그냥 편할 대로 마시면 되는 것이지, 꼭 의무적으로 매일 어느 정도 먹어야 된다, 이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혈당이 걱정되면은 저당식으로 만들어서 소주컵으로 한두 잔이라도 마시면 되는 거고요. 자, 소화력이 크게 떨어져서 2차까지 발효시킨 현미효소가 부담이 되면은 100ml만 1차만 해서 쉬지 않게 그냥 죽처럼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건강한 사람은 아무튼 내가 목이 마려우면 물 대용으로 많이 마실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뭐 적게도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현미효소는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2살 난 아이, 보통은 돌이 지나면서 이 현미효소를 먹일 수가 있는데요. 100ml만 해서 먹이면은 이 발육이 아주 빨라집니다. 이 돌 때부터 한 3년 동안 효소를 먹인 아이가 있는데요. 다른 아이들보다, 또래 아이들보다 이 머리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기억력도 좋고, 이 아주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이 똘똘합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이 흡수력이 왕성하죠. 그래서 현미효소를 먹으면 그 영양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그렇게 발육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자, 현미효소는 하루에 생각나는 대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종이컵으로 한 컵 내지 4컵 정도 마신다. 뭐 더운 여름에는 뭐 혈당이 걱정이 없다면은 얼마든지 더 마셔도 된다. 그리고 항상 변을 보고 관찰하십시오. 변이 꼬들하면은 다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현미효소를 어떤 형태로 마셔야 되는가? 자, 현미효소를 발효를 다 마쳐서 냉장고에 숙성시키면은 이 건더기가 절반 정도 됩니다. 자, 위에 맑은 물은 소화가 아주 쉽죠. 그냥 물이니까. 자, 아무리 발효되어서 소화가 쉬워도 이 건더기는 소화기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소화기가 약하신 분에는. 그래서 소화기가 약하신 분일수록 또는 장이 안 좋으신 분, 즉 변비나 설사가 심하신 분일수록 이 건더기를 좀 적게 드시고 국물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자, 효소를 마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건더기를 곱게 갈아서 국물과 희석해서 마시죠. 자, 이것을 건더기를 절반만 갈아 넣거나 처음부터 만들 때 백미 반, 현미 반으로 해서 만드셨을 때는 그냥 건더기를 갈아서 그냥 섞어서 마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도 부담이 되면은 건더기를 철망에 꽉꽉 짜서 당지를 다 빼버리고 그 껍질은 버려버리고 국물 위주로만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소화하기 아주 편하죠. 자, 이 현미는 이 껍질, 즉 미강이 있죠. 이 미강이 섬유질이라서 다른 섬유질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이 현묘소 건더기까지 많이 먹게 되면은 오히려 변비나 설사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으신 분일수록 이 현미효소 건더기를 줄여서 드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냥 현미효소 건더기를 곱게 갈아서 국물과 희석해서 마신다. 자, 찬 게 싫으신 분은 따뜻한 물을 조금 희석해서 또는 실온 상태에 좀 놔뒀다 드시면 됩니다. 자, 전자레인지에 데워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많은데, 자, 어떤 분들은 전자레인지가 안 좋다고 말씀하시죠. 자, 불안하시면은 따뜻한 물을 조금 희석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현미효소는 언제 먹어야 되나요? 자, 약은 뭐 식후에 보통 먹죠. 자, 이 현미효소는 자, 소화기가 건강한 사람은 정말 아무 때 먹어도 됩니다. 우리 물 아무 때나 먹잖아요. 자다가 일어나서 먹어도 되잖아요. 이 현미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무 때나 마셔도 됩니다. 자, 근데 내가 마셨을 때 속이 좀 쓰리거나 좀 불편하다. 그러면은 식후에 좀 있다가 드시는 게 좋겠죠. 좀 따뜻하게 해서.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이 현미효소를 먹으면은 그 명현 반응이 있는가요? 자, 명현 반응은 거의 없는데 그동안 전해드린 그 호전 반응은 이 아토피가 심한 사람, 피부병 있는 사람들은 이 일시적으로 더 심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려움증이 생겨서 가렵다는 분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좀 견디기 어려우면은 효소를 좀 줄이거나 끊었다가 좀 수그러 들면은 다시 또 드시면서 이 적응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좋아집니다. 저도 처음에는 한두 달 동안 좀 여기저기 좀 가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없는데요. 자, 그리고 또 아주 극소수인데 이 효소를 드시고 나서 뭐 골치가 좀 아팠다 또는 잠을 못 잤다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현미효소는 아주 극소량의 알코올이 있습니다. 이 현미효소를 먹고 나서 좀 술 기운이 느껴진다. 자, 2살 난 아이나 말기 암 환자도 현미효소를 하루에 그 말기 암 환자가 2리터씩 드신 적이 있어요. 자, 그래도 괜찮았죠. 자, 그 말은 알코올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자, 물론 만드는 과정에서 좀 과발효가 일어나면 알코올이 조금 더 생기긴 하죠. 자, 그런데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가슴이 뛰고 얼굴이 붉어지는 분은 이 알코올 분해효소가 전혀 없기 때문인데, 자, 적응을 하시다 보면은 다 좋아집니다.
자, 이 정도가 좀 병현 반응이라고 할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 명수식 섭생에서 현미밥, 콩밥, 생채소, 견과류, 과도한 섬유질, 즉 왜 이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죠. 자, 책에도 다 그 이치, 이유가 나와 있고 다른 유튜브 영상에도 많이 있는데요. 한다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즉 이름 있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방송에서 현미밥을 먹어라, 야채를 많이 먹어라, 좋은 지방을 위해서 견과류를 먹어라,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변비가 좋아진다, 장이 좋아진다, 잡곡밥을 먹어라. 자,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 대중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챙겨 먹죠. 자, 그런데 이 음식들은 대장에서 심한 부패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들입니다. 자,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음식들을 집중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자기 몸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가. 분명히 방구가 많이 나오고 변에서 악취가 나고 또는 변이 무르고 또는 설사를 한다거나 또는 살이 빠지면서 몸이 굉장히 피곤할 것입니다. 자, 이 식물들은 절대로 피를 깨끗이 해주고 또 영양도 얻을 수 있고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식물은 영양 밀도가 굉장히 낮고 흡수율이 낮고 또 다양한 독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소화가 어렵죠. 자, 그래서 대장에서 부패하는 그런 음식들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런지는 너무 장황한 설명이 필요하니까요. 다른 유튜브 영상이나 책에 그 이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일주일만 제가 드시 말라는 그 식물들을 끊고 더 특히 섬유질. 자, 이 부분이 참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현미밥, 콩밥, 생채소, 견과류, 생식 이런 것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좀 끊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자, 그런 분들도 이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게 섬유질 음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줄이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 식단 자체가 이 섬유질 투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김치, 과일 또는 나물, 김, 미역, 버섯, 고기하고 쌀밥을 빼면 다 섬유질 음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야채만 섬유질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김치도 배추김치, 무김치, 열무김치, 파김치, 쪽파김치 이 섬유질 덩어리입니다. 이 김치도 여러 가지 먹고 김에다가 미역에다 버섯에다가 김치찌개, 된장찌개 다 섬유질 음식이 들어있죠. 자,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대장암이 세계 1등이고 변비 설사가 매우 많습니다. 식이섬유를 즉 섬유질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데 대장암이 세계 꼴등이어야 되는데 반대로 세계 1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되다 크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념, 짜고 맵고 고춧가루, 간장, 고추장으로 범벅된 그런 양념들, 이 양념들도 대장에서 부패를 유발합니다. 자, 이 섬유질 음식을 최대한 줄이고, 자, 저는 소고기 묵국, 된장찌개 하나 또는 김치찌개 하나, 깍두기나 김치 하나, 한 끼에 그렇게 한두 가지만 먹습니다. 자, 그렇게 먹으면 이 변이 항상 끝까지 꼬들하게 나옵니다. 자, 섬유질 섭취를 줄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한번 일주일만 섬유질을 줄이시면서 아까 제가 드시지 말라는 것들 다 끊으시고 너무 단순하게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러면은 변이 정말 빨리 좋아지실 것입니다. 자, 아무튼 명수식습성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현미호수 초보 때 궁금해하는 것들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